파트 3.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을 산다. 앞서 자산 배분에는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동적 자산 배분인 마켓 타이밍에 대한 것입니다. 마켓 타이밍에는 세 가지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격을 통한 마켓 타이밍. 두 번째, 계절성을 통한 마켓 타이밍. 세 번째로는 경제 지표를 통한 마켓 타이밍입니다. 먼저 가격을 통해 마켓 타이밍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와 투자자들이 가장 열심히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 동서고금 거의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서 다음 두 가지 가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근 3에서 12개월간 많이 오른 자산은 향후 3에서 12개월 동안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최근 3에서 12개월간 수익이 양이었던 주식은 향후 3에서 12개월 동안에도 계속 양의 수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자산시장은 최근 오른 자산이 계속 오르는 모멘텀 효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최근 많이 오른 자산을 사면 단순히 자산 배분만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모멘텀을 보이는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투자 기법을 바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계절성을 통한 마켓 타이밍. 1월에 주식, 특히 소형주의 수익이 다른 월의 수익보다 높다. 월요일의 주식 및 주가지수의 수익은 다른 날보다 낮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월말 월초에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수익은 높은 편이며 월중 수익은 저조한 편이다. 공휴일 전후에 보통 때보다 주식 수익이 높다. 장이 열려있는 시간 중 오전 수익은 음이고 장 마감 한두 시간 전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이 열려있는 시간 수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이며 장이 닫혀있는 시간에 대체로 수익이 발생한다. 아무튼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런 계절적인 패턴이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다는 점이 신기하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를 통한 마켓 타이밍. 이 책에서는 글로벌 ETF를 통한 투자를 추구하기도 하고 경제 지표를 통한 마켓 타이밍 전략의 실현이 꽤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실전 투자 전략 중 제가 봤을 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TAA5 레벨 초급, 기대 연복리 수익률 8에서 10%, 포함자산 5개 ETF, 미국 주식 SPY, 국제 주식 EFA, 미국 중기채 IEF, 원자재 DBC, 부동산 VNQ, 매수 전략, 각 ETF의 자산의 20%씩 투입, 각 ETF의 가격이 10개월 이동 평균보다 높으면 각 ETF 보유, 아니면 현금 보유, 매도 전략, 연 1회 리밸런싱. 결과는요, 연 복리 수익률 9.6%의 MDD는 마이너스 11.4%, 샤프 지수 0.73. 괜찮은 편이죠. 종합 듀얼 모멘텀 레벨 중급, 기대 연 복리 수익률 10에서 15%, 포함 자산 파트 1 주식, 미국 주식 SPY 또는 해외 주식 EFT, 파트 2 채권, 미국 회사채 LQD 또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 HYG, 파트 3 부동산 리츠 VNQ 또는 무기지 리츠 REM, 파트 4 불경기, 미국 장기채 TLT 또는 금. 매수 전략, 매월 말 각 파트별 2개 자산의 최근 12개월 수익률을 계산, 둘 중 수익이 더 높은 ETF에 투자, 두 ETF 수익 모두가 BIL, 미국 초단기채 수익보다 낮으면 달러 현금에 투자, 매도 전략 월 1회 리밸런싱. 결과는 연 복리 수익률 11.9%, MDD 마이너스 10.9, 샤프 지수는 0.90이네요. 이것도 꽤 괜찮긴 한데 너무 복잡하고 월 1회 리밸런싱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할 투자 전략은 PAA, 레벨은 고급, 포함자산 12개 ETF입니다. 미국 대형주 SPY, 나스닥 QQQ, 미국 소형주 IWM, 유럽 주식 VGK,
일본 주식 EWJ, 개발도상국 주식 EEM, 미국 부동산 리츠 VNQ, 금, 원자재, 하이일드 채권 HYG, 회사채 LQD, 미국 장기채 TLT. 매수 전략, 안전자산 비중 설정. 12개 ETF 중 현재 가격이 12개월 단순 이동 평균보다 낮은 자산수를 측정. 하락 추세 ETF 수에 따른 안전자산 비중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하락 추세 ETF 수 0개일 때 안전자산 비중 0%, 1개일 때 16.67%, 2개일 때 33.33%, 3개일 때 50%, 4개일 때 66.67%, 5개일 때 83.33%, 6개 이상일 때 100%. 안전자산 비중만큼 미국 중기국채 IEF에 투자.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금액은 상대 모멘텀으로 6개 ETF에 분산 투자. 매월 말 각 ETF의 12개월 단순 이동 평균을 계산. 가장 높은 6개 자산에 투자. 매도 전략 월 1회 리밸런싱. 결과는요. 연 복리 수익률 12.8%, MDD 마이너스 10.3%.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대신 샤프 지수가 조금 크네요. 1.01. 이번에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몰빵 전략을 소개합니다. VAA 공격형. 레벨은 고급이고요. 기대 연복리 수익률 15% 정도. 포함 자산, 공격형 자산으로는 미국 주식 SPY, 선진국 주식 EFA, 개발도상국 주식 EEM, 미국 혼합채권 AGG, 안전자산으로 미국 회사채 LQD, 미국 중기국채 IEF, 미국 단기국채 SHY. 매수 전략, 매월 말 공격형 자산, 안전자산의 모멘텀 스코어 계산, 각 자산의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 공격형 자산 4개 모두의 모멘텀 스코어가 0 이상일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를 가장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공격형 자산에 투자. 공격형 자산 4개 중 1개라도 모멘텀 스코어가 0 이하일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를 가장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 매도 전략 월 1회 리밸런싱. 결과는요. 연복리 수익률 17.7%, 엄청 높죠. MDD 마이너스 16.1%, 샤프 지수 1.08. 연복리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MDD하고 샤프 지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감싸고도 남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대부분 높은 연복리 수익률과 비교적 감소할 만한 MDD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인 마켓 타이밍 전략을 분석했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두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 모두 MDD가 낮습니다. 자산 배분은 대세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데 반해 마켓 타이밍 전략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습니다. 마켓 타이밍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만 대세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 보유하는 것이 좋은데 마켓 타이밍 전략은 자산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냥 자산을 사서 가만히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을 덜 낼 가능성이 높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 타이밍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잦은 리밸런싱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연구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인 LAA 투자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레벨은 중급이고요. 기대 연복리 수익률 10% 정도. 포함 자산은 고정 자산으로 미국 대형 가치주 IWD, 금, 그리고 미국 중기국채 IEF. 타이밍 자산으로 나스닥, QQQ, 미국 단기국채 SHY. 매수 전략으로는요. 자산의 각 25%를 미국 대형 가치주, 금, 미국 중기국채에 투자하고 자산의 나머지 25%는 나스닥 또는 미국 단기국채에 투자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 가격이 200일 평균 이동보다 낮고 미국 실업률이 12개월 이동 평균보다 높은 경우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 그렇지 않을 경우 나스닥에 투자. 매도 전략으로는 고정 자산의 경우 연 1회 리밸런싱, 타이밍 자산은 월 1회 리밸런싱입니다. 결과를 보면은요, 연 복리 수익률 10.9%, MDD 마이너스 15.2, 샤프 지수 0.66. 연구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연 복리 수익률이 8.8%에 MDD가 마이너스 12.7, 샤프 지수는 0.57입니다. 연구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MDD가 더 안정적이고 샤프 지수도 더 낮으니까 저 같으면 그냥 연구 포트폴리오 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 수익률보다는 MDD를 낮추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MDD를 제일 줄이는 MD와 최소화 전략으로 명명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MDD 최소화 전략, 레벨 고급, 기대 연 복리 수익률 10에서 15%, 매수 전략, 각 자산의 33%를 종합 듀얼 모멘텀 DAA, PAA 전략에 투자, 매도 전략, 월 1회 리밸런싱. 결과를 보죠. 연 복리 수익률 13.2%, MDD 마이너스 8.5, 샤프 지수 1.19. 수익률이 이 나머지 세 개의 전략이 평균보다 높으면서 MDD는 현저하게 떨어진 결과를 갖고 왔네요.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 책의 저자이신 강왕국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왕국 전략은 VA 공격형과 LAA 그리고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을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만든 새로운 전략인데요. 레벨은 고급이고요. 기대 연 복리 수익률 10에서 15%, 매수 전략은 자산의 각 33.3%를 VA 공격형과 LAA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에 투자하고요. 매도 전략은 월 1회 리밸런싱입니다. 결과는 연복리 수익률 14.7%, MDD 마이너스 9.7, 샤프 지수가 1.13으로 다른 전략보다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래도 연복리 수익률이 거의 15%에 가까운 14.7%에 MDD가 10% 아래예요. 전략이 다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긴 했지만 애쓴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 전략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아래처럼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이 상당히 유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에 자산의 반반씩 투자. 둘째, 동적 자산 배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한 것. 저자는 이 투자 전략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에 매월 말 10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맞는 종목을 공개하고 있답니다.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도 적극 활용해서 하시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파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